오늘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조직 진단도 해야 돼. 조직이 잘 돼 있는지 또 뭐 직무가 제대로 분화돼 있는지 그 적절한 이제 이 사람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컨설팅 할 때 사실은 전부 다 사람이야.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K리그 수지 개선 방안 이걸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 이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조직론에서 강조를 했는데 조직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 이제 이런 말 물어볼 때 있지. 개념 없는 애들 있잖아. 너 도대체 왜 사냐? 조직도 마찬가지야. 이게 자기가 앞으로 뭐가 되겠다 하는 그 비전, 조직도 전부 다 비전이 있다고.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의 비전이야. 그 조직이 도대체 뭘 추구하는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왜 사는지, 이게 인간한테는 이제 자기가 사는 가치관이 될 거고, 조직도 이제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키우겠다 하는 이제 그게 비전이야. 이 중장기 목표하고는 좀 달라.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때는 그게 뭔가 그림이라고 이 연상되는 거 그게 이제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그 조직 구성원들이 뭔가 한쪽 방향으로 이제 이 추구하는 게 통일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아이덴티티라 그러잖아. CI 뭐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에 이제 통합적으로 뭔가 이념하고 상징물하고 이런 게 합쳐져서 이제 비전을 보여준다고. 내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바깥을 위해서도 비전이 필요해. 참고로 스포츠 조직은 이제 대표적으로 영국 축구의 FA, 이게 이제 영국 축구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해. 그다음에 J리그 조직에서 특이한 점은 이 축구 K리그 컨설팅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축구 조직 쭉 한번 훑어본 적이 있는데 J리그 조직에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큰 사각형 저기에 휴먼 리소스 관리하는 기능이 핵심 기능이야. 저기는 어떤 프로그램까지 있는가 하면 축구단 단장부터 직원, 그다음에 코치들, 이 교육 육성 프로그램이 저기에 있어. 그 축구단 단장한테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그 교육 프로그램이 구단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워낙 베테랑이라서 이 대답은 안 했는데 하여튼 직원 교육부터 코치 선수 교육 프로그램이 저기에 있어. 그다음에 조직 진단을 할 때 일단은 프로리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야. 버거킹이나 맥도날드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프랜차이즈 사업이야. 그래서 저기서 본점은 연맹이야. KBO, KBL 뭐 이런 게 K리그 이런 게 이제 본점이고 다음에 구단은 가맹점이야. 그래서 이 영어 원서에 보면
프랜차이즈 하는 말들이 자주 나와. 그게 구단을 의미해. 때로는 영어로 프로 구단은 보통 프로페셔널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프랜차이즈 할 때도 이제 저게 이 구단을 의미한다고.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저기서 이 연맹에 있는 사람들은 구단이 너무 입김이 세다. 그래서 연맹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 우리나라 프로 연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프로 연맹의 커미셔너 월급은 구단에서 줘. 구단에서 이제 연맹 운영비를 회비로 내서, 그래서 연맹이 이제 그걸로 운영을 한다고. 연맹이 버는 돈, 예를 들어서 방송 중계권이 270억이다. 타이틀 스폰서가 70억이다. 스포토토 배당금이 300억이다. 이러면 이걸 야구 같으면 n분의 1로 나눠서 구단에다가 이 분배를 해주고 연맹 운영비는 따로 받는다고. 그래서 어차피 연맹하고 구단 관계는 구단이 갑일 수밖에 없어. 연맹 입장에서는 구단이 갑이라고. 그런데 연맹에서도 지금 NBA 커미셔너가 이제 실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작년까지 커미셔너 하던 데이비드 스턴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NBA 구단 오너들이 그 사람은 뭘 하겠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 또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옛날에 이 MLB 커미셔너 했던 피터 위베로스 같은 사람도 이 전권을 갖고 했다고. 그건 이제 구단이 뭐 어떤 연맹이 사업을 할 때 구단주 회의에서 중요한 사안은 4분의 3 찬성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런 아주 권위가 있는 실력이 있는 커미셔너들은 그런 투표 과정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능력이 있으면 구단을 끌고 갈 수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리그를 볼 때는 저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돼. 실제로 이제 조직을 만들 때 보면 이 뭐가 핵심 성공 요인인지 킥 석세스 팩터 이런 것도 따지고 이제 할 때 제일 먼저 정하는 게 이제 미션 또는 비전이야. 뭘 해야 되는지 미션하고 비전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밑에 쭉 가지를 쳐서 목표를 정하고, 다음에 이제 이 전략을 짜고, 다음에 세부 사업 계획 액션 플랜을 만든다고. 우리가 전략을 짤 때도 뭐 특별한 전략을 짤 때는 이제 이 비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조직을 진단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 입사 지원서를 낼 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딱 명심해야 될 게 그 회사의 비전이야. SK에 지원할 사람들은 슈펙스라는 단어를 저게 뭘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슈퍼 엑셀런스야. 슈펙스라는 게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도 끌어올린다, 이런 뜻이야.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비전, 저 SK 지금 회장 말고 전에 회장 최종현 회장이 내세웠던 비전이 원유에서 섬유까지여서 저게 아주 확실하게, 저게 목표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당시에 SK가 내세운 비전이 원유부터 섬유까지여서, 그리고 그걸 이제 실현을 했다고. 저런 게 이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즐거운 야구장, 저건 내가 마케팅 팀장 할 때 저건 관중 뭐 얼마, 팀 성률 얼마도 아니야. 즐거운 야구장을 만들겠다, 만들어야 된다, 와서 즐겁게 놀게. 저게 93년도에 이제 팬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즐거운 야구장으로 이제 이 집약을 시켰어. 그다음에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 이거는 KBL 유소년 프로그램 만들 때 우리 컨설팅 팀에서 제시해 준 비전이야. 학생 선수 숫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팀 수가 이 43%나 줄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공부하는 학생,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 이것밖에 답이 없다 하고 이제 슬로건을 만들었던 거고, 리오 54 저거는 가장 최근에 펜싱 쪽에서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 땄는데, 리오 올림픽은 이제 유럽 선수들한테 견제를 받을 거다. 그 성적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래서 찾다가 이 54라는 숫자를 발견을 했어. 54분을 뛰면, 올림픽에 나가서 54분을 뛰면 무조건 최소 은메달이야. 최소 은메달인데,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위해서 리오에서 54분을 뛰자 하는 걸 이제 자극하기 위해서 저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54라는 건 또 다른 의미도 있어. 연맹 회장이 ROTC 1기 출신인데 이순신 장군 전술의 이제 이 대가야. 그래서 병법을 접목할 방법이 없나 해서 내가 손자병법을 새로 다시 한 10번 읽었는데, 첫 편에 547계라는 게 있어. 손자병법은 관찰하고 대응이야. 임기응변. 딱 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뭘 관찰해야 되는가 하는 게 547계야. 그 54하고 54분하고 이래 엮어서 이제 코드 넘버 리오 54. 이것도 일종의 이제 단기적으로 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산업에 속하는데 매출이 8조 되는 회사, 저게 KRA야. KRA는 이제 저런 비전을 내세우고 있어. 말산업을 선도하는 인류 공기업.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K리그, 이거는 한국생산성본부하고 한양대학교하고 과거에 중장기 플랜 만들 때 K리그의 포지셔닝부터 끌어올려서, 그다음에 이 리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K리그가 포진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키운다. 그다음에 이제 K리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맹의 리더십이야. 구단을 끌고 갈 수 있는 연맹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축구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 역량, 다음에 이제 스킬, 다음에 스토리를,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야. 어떤 연맹이든지 간에 이 스토리를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축구가 스토리 만드는 게 힘들어. 야구 같으면 모든 플레이가 정보화 된다고. 1루타, 2루타, 3루타, 4루타, 다음에 뭐 타구 방향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해. 다음에 투수가 던지는 공의 로케이션, 이 스트라이크 존도 17가지 코스로 구분을 해서 이제 그게 전부 다 정보가 공개가 된다고. 그럼 팬들이 이 경기 예측도 할 수 있고 왜 졌는지 분석도 할 수 있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선수 연봉 전부 다 공개가 돼. 계약금까지. 그러면 저 선수가 돈값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한다 하는 것까지 팬들이 스스로 스토리를 만든다고. 근데 축구는 공개되는 정보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플레이도 데이터베이스화 하기가 힘들어. 골키퍼 빼고 2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운동이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하기가 어렵다고. 그게 이제 또 야구는 17번을 쉬잖아, 한 경기에. 근데 이게 45분, 이 90분이 통으로 이어지는 경기를 잘라서 스토리를 만들기가 힘든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축구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 건지. 나는 연맹 지금 사무총장이 선수 연봉을 공개해야 된다 하는 거, 나는 거기 대찬성이야. 구단은 반대하는 구단들이 있는데 그런 게 계속 정보가 공개돼야지 사실은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져. 그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나는 저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K리그가 지향해야 할 비전. 근데 첫째 말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저게 무슨 소린지 내 자신도 이해를 하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뭔가 이제 비전, 그다음에 KBL에 만든 비전, 저거는 답이 저것밖에 없었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홍콩 다음으로 낮은데 전 종목이 선수, 유소년 선수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앞으로 선진국형으로 이제 클럽이나 이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거는 외통수인 것 같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전략, 목표, 사업계획 이런 걸 이제 짜는 거야.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리오 54. 저게 54분간 딱 펜싱 경기장 면적 보니까 28m 제곱이더라고. 그럼 저게 한 7평대. 저 공간에서 54분을 뛰면 최소 은메달이야. 그래서 이제 저 슬로건을 90cm짜리 검, 88cm하고, 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플러레하고 사브르 뭐 이런 세 가지 종목에서 칼 길이가 한 2cm 차이가 나. 지금 이야기한 대로 비전, 다음에 중장기 목표,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이라고.
그게 이 체계로 따지면 그 액션 플랜은 항상 비전 밑에서 이 전개가 되고 모든 사업 계획은 비전하고 부합을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외부인들이 체크하기가 어려운데 조직 진단할 때 꼭 구성원 인터뷰를 해. 실제로 할 때는 저게 바람직한 조직은 구성원이 만족해야 돼. 회사도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 구성원도 만족해야지 그게 제일 잘 굴러가는 조직이야. 그래서 저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저걸 이제 이 진단할 때는 저 그림을 통으로 이제 보고 진단을 해야 돼. 다음에 조직 진단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안으로 딱 들어가서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사람 뽑는 방식. 저게 채용, 다음에 일을 맡기고 나서 평가를 하고, 다음에 보상을 하고,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제대로 돼 있는지, 저게 조직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야. 저게 제대로 돼 있어야지 이제 조직이 잘 굴러가는데, 이제 사람 뽑는 거, 사람 뽑는 거는 이 어떤 조직에서나 숙제야.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 프로 구단에서도 어떤 선수를 뽑을 건지 하는 거. 그게 근데 저 뽑는 방식은 조직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는데 내가 저 스카우트 부서에는 안 있었지만 아주 비싼 선수 뽑을 때는 이 스카우트 팀장하고 이제 내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지금 야구 선수 연봉이 높은 게 아니야. 그 당시에 가락동 소형 아파트 새로 지은 게 480만 원 했다고. 근데 선수 평균 연봉은 1200. 계약금, 그럼 아파트 두 채 값이야. 제일 많이 받은 선수가 2400. 그 다음에 뭐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우리 구단에서 계약금 83년도에 들어오는 선수한테 계약금 3천만 원 준 선수가 있어. 그건 소형 아파트 6채 값이었어. 근데 그게 최소 7년을 안 뛰면, 이 선수 감가상각 하는 게 7년이야. 평균 수명이 우리가 한 7년 정도 잡고, 안 뛰면 구단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였다고.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부장도 고민이었고, 그래서 나도 이 사주 관상 손금, 사실은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손금하고 관상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뭔가 이 스카우트 팀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뽑는 방식, 이거는 이 조직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뽑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 평가. 누구든지 평가받는 거는 싫어해. 여러분들도 이제 기말고사 이게 평가받는 거잖아. 나도 시험 치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 누구한테 테스트 받는 거 자체를 아예 싫어했다고. 다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이 평가를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전부 다 A 학점을 준다 이러면 진짜 A 학점 받아야 될 학생이 이 학교에서 안 다녀.
이 수업에 바보들만 남는다고. 회사에서 일 잘하는 놈하고 못하는 놈하고 같이 보너스를 주며 제일 먼저 퇴사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야. 평가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조직이 이제 머저리들만 남게 돼. 평가를 또 하고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돼. 그래서 저 소프트웨어 저게 제대로 돼 있어야 돼. 그다음에 스포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조직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 대표적인 예로 프로야구에서 용병을 뽑기 시작한 이유가 캐치볼만 할 줄 알면 계약금 1억을 줘야 됐어. 그래서 이거는 외국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더 이상 이거는 너무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이 된다. 해서 이제 외국 선수들을 수입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국내 선수들 몸값을 낮췄어. 그 선수 시장의 동향 여기에 어떻게 농구 같으면 저기 고민이 있어. 우리나라 농구 선수 숫자는 줄어드는데 거기 5명 뛰는데 용병이 2명이 뛰어버리면 경기가 재미가 없어져. 농구가 망한 이유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있다고. 배구보다 계속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농구는 초비상이 걸려 있어. 그럼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게 조직 문화야. 한양대학도 한양대학교 나름대로 어떤 문화가 있고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이 대학도 문화가 있어. 그 스포츠 조직도 이 문화가 있다고. 저게 불가사의 한 게 나는 LG 트윈스야. 거기는 참 희한한 구단인 것 같아. 무슨 널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원래도 이 완전히 과거로 이제 완전히 복귀한 것 같아. 그거는 야구계에 있는 사람들은 팀 문화가 문제라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 팬들은 잘 몰라. 그런 게 이제 이 문화가 조직의 성과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 하면 된다 하는 문화하고 해도 그만이라는 문화하고 그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 문화를 따질 때 서울대 교수 한 분은 이제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외향적이냐 또는 유연성, 자율성이 있냐 하고 이제 구분을 했는데 뭐 저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서 2가지 유형을 따지자 그러면 하나는 삼성전자, 하나는 옛날에 현대건설이었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 이 둘은 문화가 완전히 달라. 지금도 삼성전자는 그게 명맥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연봉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줘. 근데 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형편없을 때는 가차없이 잘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 현대건설은 거기에 하고 이제 완전히 정반대였어. 아주 진짜 그쪽 문화는 삼성하고는 대비되는 그런 문화였다고. 도대체
아이비몰 여기서 제작을 해서 중동까지 배에 실어서 가겠다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문화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보통 미친놈들 아니면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못해. 창조경제라는 거는 미친놈들만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애플 그런 사람도 그건 미친놈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 우리가 창조 말은 쉽게 하는데 그러면 미친놈을 뽑겠냐 이거야. 미친놈을 뽑아서 그 수혈을 해야지 뭔가를 창조를 한다고. 이 조직 문화라는 거는 이제 스포츠 조직에도 이 아주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그림을 통으로 봐라 했는데 개인하고 조직이 같이 만족하는. 그러면 조직이 구성원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뭐냐? 보너스 외에 뭐가 있냐? 이게 이제 구성원들이 들어갔을 때는 모티브가 있단 말이야. 들어가게 된 동기가 있잖아. 그걸 조직에서는 뭘로 충족을 시켜주냐? 그 인센티브가 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저기서 주목해야 될 게 매력적인 리더가 구성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게 매력적인 리더가 어떻게 구성원한테 인센티브가 되느냐? 이거는 유능한 인재를 뽑을 때 실제로 김경문 감독이 두산에 있을 때 고등학교 드래프트 대상 선수들이 전부 다 두산 베어스에 지명되기를 원했어. 왜 그런가 하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이제 그 김경문 감독이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선수들의 잠재력을 중요시한다 이런 말을 했어. 그리고 실제로 거기 2군에서 뛰던 선수가 주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모든 선수한테 기회를 준다. 능력만 있으면 이름만 갖고 선발로 내세우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선수들한테 이게 그 같은 값이면 두산에 가야 되겠다. 가서 자기 실력을 인정을 받고 싶다. 그 전부 다 저기 드래프트 되기를 원했어. 저게 매력적인 리더가 구성원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가든지 간에 그럼 운이야. 좋은 보스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 복이야. 좋은 보스, 그거 여러분들이 선택은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이 리더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저 매력적인 리더가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저 리더십 저거 여러분들이 저거 영어로 꼭 기억해놔라. 미국 해군 군사학교에서 The best ship times during crisis is leadership. 이게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십이 특히 중요하다 하는 게 이제 물론 이게 리더십은 외부에서 이 진단을 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조직 진단할 때 이제 반드시 이 리더십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야.
감독, 프로 구단 같은 경우는 내가 감독이 야구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 그 당시에 선수보다 감독 연봉이 높았을 때가 있었는데 도대체 감독이 저 정도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냐 하는 게 이제 의심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참고 도서하고 뭐 이 통계 수치하고 이런 걸 종합해 보니까 감독은 육성 피자였어. 그래서 나는 그걸 결정을 했어. 감독 연봉 책정할 때 이건 딱 육성 피자다. 왜? 자기가 작전 걸어갖고 망치는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이길 건데 그 촐싹거리다가 지는 경기도 있어. 그리고 물론 뭐 이 작전을 잘 써서 이기는 경기도 있고, 그걸 해보니까 한 육성 피자가 적당하더라고. 근데 감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나는 이제 야구단에 있을 때 선수 한 6개월만 보면 선수로 끝날 선수, 코치까지 할 선수, 감독 제목이 되는 선수를 구분할 수 있었어. 근데 감독은 첫째,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이 시야가 넓은 포지션을 했던 선수가 감독으로서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 축구 같으면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더, 그다음에 야구 같으면 포수가 시야가 제일 넓어. 투수 출신보다는 포수나 내야수 이런 쪽. 두 번째,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던 선수,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는 이 감독으로 성공하기가 힘들어. 벤치에 이 감독은 일단 영리해야 돼.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던 선수는 생각이 많아. 항상 생각을 한다고. 왜 내가 못 뛰는지, 그다음에 저 선수가 내보다 뭐가 나은지, 이런 걸 항상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뛰는 선수보다 두뇌 훈련이 양이 훨씬 많아. 그래서 이제 벤치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이 감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또 높아. 다음에 직무 중에서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걸 의미해. 여러분들은 하도 봐서 눈에 익어서 그렇겠지만, 스포츠 프로 구단에서 제일 중요한 조직은 스카우트 조직이야. 그래서 스카우트는 감독하고 이 대등한 권력을 가져야 돼. 선수를 뽑을 권력. 그게 누구도 터치를 해서는 안 돼. 그래야지 그 조직이, 스포츠 조직이 이제 튼튼해질 수가 있어. 사실은 저 스카우트 저거 때문에 어느 프로 구단이나 감독하고 갈등을 이제 많이 겪는데, 내가 있던 구단에 저걸 완전히 정권을 스카우트한테 위임을 했어. 그래서 스카우트를 스카우트할 때 제일 신경을 썼다. 이 사람이 과연 스카우트로서 이 소신껏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그 스카우트를 스카우트하는 게 프로 구단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채용 업무야. 그래서 저걸 세 가지로 이제 업무를 구분을 해놨다고. 다음에 마케팅 플랜, 다음에 PR, 홍보 업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게 홍보 업무를 하면 이제 미디어 릴리스, 미디어 릴레이션, 다음에 퍼블릭 릴레이션즈,
그다음에 커뮤니티 릴레이션 뭐 이런 걸 이제 다 포함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경기 있을 때 저게 어떻게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직 진단할 때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저게 이제 컨틴전시 플랜이야. 이건 어떤 조직이든지 다 갖고 있어야 돼. 3P 예측하고 그다음에 예방하고 예방까지 했는데도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이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중요해. 매뉴얼만 갖고 있어 갖고는 절대로 안 돼. 사람들이 전부 다 당황하게 돼. 저게 실제로 딱 닥치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게 어떻게 이제 이 구성되고 실제로 이 가동되고 있는지 한번 사고 나면 이게 그거 하고 스포츠 조직에서 나는 사고도 많아. 선수가 그라운드 안에서 뭐 갑자기 심장 쇼크가 온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뭐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있는데 순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컨설팅 하면서 이제 저게 무슨 숫자인가 하면 우리나라 펜싱 선수 숫자야. 저게 딱 1627명이야. 프랑스 펜싱 선수 숫자가 65,000명이야. 유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금메달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 딴 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야. 그러면 이제 저변 확대를 해야 된단 말이야. 펜싱 협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저걸 어떻게 협회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건지 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어. 좋다. 펜싱 협회 직원 일 잘하고 못하고는 저 숫자로 평가하겠다 하는 걸 이제 이 항목을 집어넣어라. 그다음에 이 코칭 스텝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저걸 한번 만들어. 코치 교육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뽑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코치나 이런 걸 임명을 했을 때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코치 교육 프로그램 도대체 그러면 코치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를 쭉 살펴봤어. 그러니까 선수 때 하던 경험, 자기가 시도했던 기술, 그다음에 자기가 선수 때 코치한테 받았던 전수 받았던 기술, 이게 이제 코치가 딱 되면 이제 그걸 처음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시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학습 기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코치들도 이 훈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이런 코치용 교육 프로그램 이걸 만들 필요가 있다 하고 이제 제시를 내줬고, 다음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게 코치나 감독은 저 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왜? 전략을 수립할 줄 알아야 돼, 감독은. 그래서 최소 스왓 분석 기법은 알아야 된다. 상대 팀하고 내 팀하고 이제 뭐 이 분석하는 기술. 다음에 게임 이론. 이 작전을 할 때 상대가 무슨 패를 낼지를 예측을 하고, 그게 게임 이론이야. 폰 노이만이라는 헝가리 수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저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스포츠 온갖 데 다 적용이 돼.
게임 이론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츄에이셔널 리더십, 이 선수를 훈련시킬 때 이제 저런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코칭 스텝 평가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해. 뭐 책임감, 포용력, 이걸 어떻게 체크할 거냐 하는 거, 이걸 내가 만들어서 이제 코치 13명을 평가를 했는데, 딱 물어보는 말이 이거야. 도대체 코치를 누가 평가하냐? 어떤 조직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 야구도 안 한 친구가 어떻게 코치를 평가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더라도 평가를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선수, 이 팀 전력 구성 요소, 이거는 전력 7대 요소, 이건 내가 만든 이론인데, 기술, 체력, 정신력, 성취 동기, 그다음에 감독의 작전, 뭐 이런 거 7가지가 이제 팀 스포츠에서는 이제 팀 워커, 개인 종목에서도 단체전에서는 팀 워크가 필요해. 팀 전력이 저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선수는 또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는 이제 프로 선수들 평가가 아니야. 선수들한테 뭔가 더 이 동기부여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리오 54 같이 리오 올림픽에서 54분을 뛰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저걸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이제 저 평가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했다고. 이게 이제 조직 진단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저 2가지는 기억을 해야 돼. 개인하고 조직이 같이 만족해야 된다. 그다음에 진단할 때 핵심은 이 4가지, 소프트웨어는 4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비전. 그 조직의 비전이 뭐냐?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 뭔가 공감이 가고 좀 이 야심차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이럴 때 이제 그 안에 구성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활기차게 움직여. 여러분들이 어떤 사무실에 가보면 이 사람 직원들 표정 보면 이제 그 회사 문화를 알아. 아주 활기차고 뭐 이런 회사하고 전부 다 뭐 이 찡그리지는 않아더라도 이게 다 나타난다고. 그런 게 이제 일시적인 거 말고 그런 게 이제 문화야. 조직의 이제 그 조직의 문화는 어떤지. 그다음에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하지만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걸 리더십. The best ship in times of crisis is leadership. 그거는 리더십은 3군데서 발휘돼야 돼. 우왕좌왕할 때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할 줄 알아야 된다고. 2번째, 방향을 제시를 했으면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갈 줄 알아야 돼. 3번째,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고 정신적인 보상으로 직원들을 이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리더십은 또 권력하고 권위가 있어야 발휘가 될 수가 있어. 권력 없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권력하고 권위하고는 다른데, 권위라는 거는 자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만들어줘. 저 분야에서는 저 사람이 최고다 하는 이런 게 이제 권위야. 권력하고 권위가 있어야지 쉽게 이야기하면 말빨이 선다고. 아무리 사장이라도 권위가 없으면
앞에서 예 하고 뒤에서는 안 듣는다고. 그래서 권력하고 권위가 필요한데 권위는 외부에서 판단해. 아무리 감독이라도 감독은 권력은 주어져 있어.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권력은 갖고 있는데 그게 권위가 뒷받침이 돼야지 선수들이 이제 이 시합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들게 할 수가 있다고. 자, 오늘은 이상인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발표 준비 잘 하고